5년이라는 시간은 강산도 변하게 한다고 하지만 강지현에게 있어 그 시간은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놓은 듯했다. 서울의 숨막히는 빌딩 숲을 등지고 고향인 시골 마을로 내려온 지 5년.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도시의 천재 개발자 강지현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아들 민준을 키우는 평범한 엄마, 강지현이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을 가꾸고 마을 회관의 어르신들을 돕고 저녁에는 아들과 함께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삶. 평화롭고 소박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의 씨앗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 불안의 씨앗이 싹을 틔운 것은 바로 아들 민준 때문이었다. 엄마, 나 머리가 너무 아파. 작고 귀여운 손으로 머리를 부여잡는 민준의 모습에 지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준은 또래 아이들보다 몸이 약했고 잔병치레가 잦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며칠째 계속되는 두통과 고열, 그리고 어딘가 멍해 보이는 눈빛. 지연은 더 이상 민간요법이나 동네 의원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서울로 가야 했다. 서울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지연은 민준을 품에 꼭 안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5년 전.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가 피땀 흘려 개발한 기술은 하루아침에 대기업 K-Tech에 넘어갔고 그녀의 자존심과 미래를 앗아간 그곳에서 그녀는 철저히 배신당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던 한 남자, 권태어, K-Tech의 총괄이사였던 그는 그녀에게 절대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지현의 심장을 바늘로 찌르는 듯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잊고 오직 아들만을 위해 살아가고 싶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지현은 민준을 데리고 가장 큰 병원으로 향했다. 복잡하고 시끄러운 병원 로비는 5년 만에 다시 밟는 서울의 공기만큼이나 낯설고 답답했다. 민준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지연은 초조하게 복도를 서성였다. 혹시라도 민준이 심각한 병에 걸린 건 아닐까? 혹시라도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수많은 질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때였다. 민준이 갑자기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어디론가 달려갔다. 민준아, 지연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민준은 이미 저만치 멀어져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따라 뛰기 시작했다. 민준이 멈춰선 곳은 병원의 VIP 라운지 앞이었다. 그곳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늘 그렇듯 완벽한 수트 차림에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듯한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내는 남자. 권태호였다. 그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실패는 용납하지 않아.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K-Tech의 미래가 걸린 일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켜.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5년 전 그녀를 철저히 짓밟았던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려냈다. 지최연은 숨이 막히는 듯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민준이 그의 앞으로 다가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저씨도 아파요. 민준의 순수한 목소리가 차가운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다. 권태호는 통화를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시선이 민준의 얼굴에 닿는 순간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민준은 권태호를 올려다보며 해맑게 웃고 있었다.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닮은 두 사람의 눈빛. 권태호는 자신도 모르게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손을 뻗었다. 바로 그때 지현이 민준에게 달려와 그를 품에 안았다. 민준아. 왜 혼자 뛰어가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권태호를 쳐다볼 용기가 없었다. 그저 민준을 보호하려는 듯 그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다. 권태호는 눈앞에 있는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녀는 예전에 촌스러운 옷차림 대신 세련된 코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가득했지만 5년 전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묘한 익숙함을 느꼈다. 그리고 민준의 손목에 채워진 작은 팔찌를 발견했다. 그것은 5년 전 그가 우연히 들른 작은 시골 마을의 공방에서 직접 만든 것이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팔찌. 권태호는 그 팔찌를 기억했다. 그는 그 팔찌를 누군가에게 주려고 했지만 결국 주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아이의 손목에 그 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묘한 일치였다. 그의 심장이 알 수 없는 속도로 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민준의 손을 잡고 팔찌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지현은 권태호의 시선이 민준의 팔찌에 머무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버렸다. 그녀는 권태호의 손을 황급히 뿌리치고 민준을 데리고 그 자리를 벗어났다. 엄마, 저 아저씨, 눈이 나랑 똑같아. 민준의 말에 지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민준의 손을 잡고 병원 로비를 빠르게 걸어갔다. 그녀의 뒤를 쫓아가려던 권태호는 그의 비서인 김 이사의 다급한 전화에 발걸음을 멈춰야 했다. 이 사장님, 회장님께서 긴급 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본사로 오셔야 합니다. 권태호는 미련이 남는 듯 뒤를 돌아보았지만 이미 지현과 민준의 모습은 인파 속에 사라진 뒤였다. 그는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민준의 얼굴과 그 팔찌가 계속해서 맴돌았다. 그리고 그의 직감은 이 두 사람이 5년 전 그날 밤과 어떤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는 김 이사에게 지시를 내렸다. 방금 전 병원 로비에서 나와 마주쳤던 여자와 아이에 대해 알아봐. 최대한 자세하게. 그리고 빠르게. 권태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단호하고 긴박했다. 그의 지시를 받은 김 이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바로 고개를 숙이고 그의 명령을 따랐다. 지현은 민준을 데리고 병원 근처의 허름한 모텔에 짐을 풀었다. 민준의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권태호가 그녀를 알아차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공포에 질렸다. 그녀는 민준의 팔찌를 조심스럽게 풀어내어 주머니에 넣었다. 이 팔찌가 혹시라도 그를 다시 만나게 하는 연결고리가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엄마? 저 아저씨 또 보고 싶어. 민준의 순수한 말에 지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녀는 민준을 꼭 안아주었다. 민준아. 괜찮아. 우리 이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갈 거야. 지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다시 도망쳐야 했다. 5년 전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소중한 아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다짐했다. 이번에는 절대 도망치지 않겠다고. 그녀는 아들을 위해 권태호와 맞설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내면에서 잠들어 있던 강인함과 냉철한 이성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그 순간 지연의 눈빛은 5년 전에 나약하고 순진했던 강지연의 눈빛과는 완전히 다른 단단하고 결연한 빛을 내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 권태호와 K-테크를 향한 전쟁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싸움에서 그녀는 반드시 승리해야만 했다. 그녀의 모든 것은 이제 아들의 미래에 걸려 있었다.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K-테크 본사 펜트하우스. 통유리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권태호의 제국을 상징하는 듯 화려하고 차가웠다. 그는 5년 전의 그날 밤 이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 끝없는 경쟁과 배신 속에서 오직 성공만을 향해 달려왔다. 하지만 오늘 병원 로비에서 마주친 작은 아이의 얼굴이 그의 마음속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 아이가 손목에 차고 있던 팔찌는 그 파문을 거대한 파도로 바꾸어 놓았다. 찾았나 권태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김 이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이사님, 병원 CCTV는 이미 교체되어 5년 전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권태호의 날카로운 시선이 김 이사를 꿰뚫었다. 그날 병원 기록을 모두 뒤져봤지만 해당 아이와 여성의 신분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명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권태호는 실망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단순히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없었다.
그 아이의 눈빛, 그리고 그 팔찌, 모든 것이 5년 전의 기억과 맞물려 있었다. 그는 5년 전 KTEC의 신규 사업부 팀장이었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가 맡았던 프로젝트는 작은 시골 마을의 한 IT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것이었다. 그 스타트업의 CEO는 바로 강지현이었다. 그녀는 외모와는 다르게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천재 개발자였다. 그녀가 만든 코드는 완벽했고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혁신적인 기술이었다. 권태호는 그녀의 재능을 높이 평가했지만 그는 KTEC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인수합병을 제안했지만 그녀는 단호히 거절했다. 제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개발한 겁니다. 그녀의 순수한 열정에 권태호의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때 권태호의 곁에는 그의 경쟁자이자 사촌동생인 이준호가 있었다. 이준호는 강지연의 기술을 강탈하기 위해 온갖 비열한 수단을 동원했다. 그는 권태호의 이름으로 강지연을 함정에 빠뜨렸고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기술은 KTEC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었고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날 밤 권태호는 술에 취해 자신의 무력함에 분노했다. 그는 강지연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리고 오늘 그는 그 죄책감의 증거를 눈앞에서 보았다. 팔찌. 그리고 자신과 똑같은 눈빛을 가진 아이. 그 아이는 자신의 아들이 분명했다. 같은 시간 서울의 한 허름한 고시원 강지연은 노트북을 켜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결연했다. 5년 전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도망쳤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복수할 것이다. 그녀는 먼저 KTEC 채용 공고를 검색했다. 경력직 기술 분석가 모집. 그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5년 전 그녀의 기술을 훔쳐간 그곳에서 이제는 그녀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신분을 위조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강지연이 아니었다. 그녀의 새로운 이름은 김수연이었다. 고향 마을에서 얻은 신분으로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자신의 기술력으로 KTEC에 침투할 계획을 세웠다. KTEC의 면접장에 들어서는 순간 지연의 심장은 다시금 격렬하게 뛰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지나쳐갔고 그들의 눈빛에는 야망과 욕망이 가득했다. 이 모든 것이 5년 전에 그 악몽을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목표를 잊지 않았다. 아들을 치료할 돈, 그리고 복수. 이 두 가지를 위해 그녀는 모든 것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면접관들은 그녀의 이력서에 적힌 화려하지 않은 경력을 보고 처음에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그녀가 제시한 기술 분석 보고서를 본 순간 그들의 눈빛은 달라졌다. 그녀의 보고서는 그들이 이제껏 보지 못한 날카로운 통찰력과 깊이를 담고 있었다. 면접관 중 한 명이 감탄하며 물었다. 어떻게 이런 분석이 가능하죠? 우리 회사에서도 놓치고 있던 부분인데. 지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오랜 시간 동안 기술 동향을 연구하고 분석해 왔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는 것이 제 원칙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숨겨진 자신감이 엿보였다. 면접관들은 그녀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합격을 통보했다. 지연은 담담하게 면접장을 나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KTEC를 향한 치밀한 복수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김수연이라는 이름으로 KTEC의 내부로 들어가 그들의 약점을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은 그녀의 기술을 훔쳐간 이준호와 그의 비리 네트워크였다. 그녀는 고시원으로 돌아와 민준을 품에 안았다. 민준은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뺨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엄마가 꼭 너를 지켜줄게. 아프지 않게 해줄게.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복수를 시작해야 했다. 그녀는 이제 복수심에 불타는 천재 개발자, 강지현이었다. K테크의 기술개발부 사무실은 언제나 활기로 넘쳤다. 아니, 활기라기보다는 살벌한 긴장감에 가까웠다. 치열한 경쟁과 끊임없는 야근, 그리고 상사의 압박. 강지현은 김수현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그 살벌한 경쟁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천재적인 재능을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무기로 삼았다. 그녀는 입사 첫날부터 모두를 놀라게 했다. 다른 신입 사원들이 우왕좌왕하는 동안 그녀는 복잡한 시스템을 단숨에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동료들은 그녀의 능력에 감탄하면서도 경계했다. 그들의 시선은 존경보다는 질투와 의심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지현은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다. K테크의 심장부로 들어가 이준호의 비리를 파헤치는 것. 그녀의 뛰어난 능력은 곧바로 권태호의 귀에 들어갔다. 그는 김 이사로부터 김수현이라는 신입사원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사님, 최근 입사한 김수현이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입사한 지 일주일 만에 신규 프로젝트의 핵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녀의 기술력은 천재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권태호는 서류를 보다가 멈칫했다. 김수현. 낯선 이름이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5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강지현. 그리고 그날 밤 병원에서 만났던 여자. 그는 직감적으로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는 김 이사에게 지시했다. 그녀의 모든 것을 알아봐. 과거 경력부터 가족 관계까지.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마. 김 이사는 권태호의 지시에 의아해하면서도 그녀의 신상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곧바로 움직였다. 하지만 지현은 이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위조해 놓은 상태였다. 그녀의 과거는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의 위조 신분은 완벽했고 김 이사의 모든 조사망을 피해갔다. 한편 지현의 존재는 이준호의 신경을 건드렸다. 그는 자신이 직접 진행하던 프로젝트에서 지현의 보고서가 권태호에게 전달되는 것을 보고 분노했다. 저 여자는 대체 뭐야? 어디서 굴러온 돌인데 감히 내 프로젝트를 넘보는 거지? 그는 지현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왠지 모르게 익숙했다. 하지만 그는 강지현이라는 이름은 떠올리지 못했다. 5년 전 그는 강지현을 철저히 무너뜨렸고 그녀의 존재는 그의 기억 속에서 지워졌다. 그는 그녀가 다시는 자신 앞에 나타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이준호의 비서실장인 초의 실장은 달랐다. 그는 5년 전 강지현의 사건에 직접 관여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지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이사님, 저 여자 5년 전 초의 실장이 말을 잇지 못하자 이준호는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뭐야? 말을 해. 5년 전에 뭘 초의 실장은 불안한 눈빛으로 이준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강지현, 그 여자와 너무 닮았습니다. 이준호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말도 안 돼. 그 여자는 이미 죽었거나 아니면 도망가서 평생 숨어 지낼 거야. 감히 내 앞에 나타날 리가 없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그는 강지현의 존재가 자신의 비밀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저녁, 지현은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민준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들렀다. 민준은 다행히 안정을 찾고 있었지만 병원비는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잠든 얼굴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민준을 위해 감수하고 있었다. 그때 민준이 잠꼬대를 하며 아빠라고 중얼거렸다. 지연의 심장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아빠는 없어.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권태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권태호가 들어섰다. 지현은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권태호는 병실 안에 민준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지연을 향하는 순간 차가운 얼음처럼 변했다. 당신이었군.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내 아들을 이용해서 뭘 하려는 거지? 지연은 민준의 몸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제 아이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다. 권태호는 차갑게 웃었다. 내가 당신의 존재를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 5년 전 그날 밤 당신은 나를 이용했고 내 기술을 훔쳐갔어. 그리고 이제 와서 내 아들을 이용하려는 건가? 지연은 분노했다. 내가 당신을 이용했다고 당신이야말로 내 기술을 훔쳐갔잖아. 당신은 나를 철저히 짓밟았어.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권태어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다. 헛소리하지 마. 나는 그날 밤 당신이 했던 행동을 다 기억하고 있어. 당신이 일부러 내게 접근했고 내게서 정보를 빼내려 했지.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며 격렬하게 대립했다. 민주는 잠든 채로 그들의 싸움을 모르고 있었다. 지연은 권태호의 차가운 눈빛과 비난에 상처받았다. 5년 전의 오해는 전혀 풀리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권태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좋아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둘게요. 이 아이는 내 아들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이 아이의 아빠가 될 자격이 없어요. 그녀의 마지막 말은 권태호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그는 지현의 결연한 눈빛에서 5년 전의 강지현을 다시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강인하고 결연한 어머니이자 복수를 꿈꾸는 천재였다. 권태호는 지현에게서 시선을 떼고 민준을 다시 쳐다보았다. 그는 민준의 잠든 얼굴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었다. 지연은 그가 민준에게 손을 대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권태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과 내가 무슨 일이 있었든 이 아이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나는 내 아들을 보호할 권리가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명령조가 아닌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미 DNA 검사 결과를 통해 민준이 자신의 아들임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연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권태호를 거부하고 민준을 데리고 병실을 나서려 했다. 가지 마요. 우리 대화가 필요해. 권태호가 그녀를 붙잡았다. 지연은 단호하게 그의 손을 뿌리쳤다. 우리 사이에 무슨 대화가 필요하죠? 5년 전. 이미 모든 게 끝났어요. 당신은 나를 믿지 않았고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녀의 말은 권태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5년 전의 모든 진실을 알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등을 돌리고 병실을 나섰다. 그의 마음속은 혼란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했다. 그는 병실 밖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 그는 5년 전의 모든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다. 그리고 그는 그 진실의 시작이 이준호라는 것을 직감했다. 권태호의 세상은 뒤흔들렸다. 그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던 강지연의 말. 당신은 이 아이의 아빠가 될 자격이 없어요는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혼란스러웠다. 자신과 똑같은 눈빛을 한 아이가 자신의 아들임이 분명한데 그의 어머니는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었다. 아니,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아이를 보호하려 하고 있었다. 권태호는 강지연이 왜 자신을 그토록 미워하는지, 5년 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진실을 반드시 알아내야 했다. 그는 더 이상 이준호의 비서실장이었던 최의 실장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직접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권태호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결연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김 이사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김수연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해 이번에는 그녀의 과거뿐만 아니라 그녀가 K텍에 입사한 목적까지도 파악해. 김 이사는 권태호의
날카로운 눈빛에 압도되어 고개를 숙였다. 예, 이사님. 하지만 그녀의 신부는 권태호는 그의 말을 잘랐다. 신부는 위조된 것일 가능성이 높아 그녀의 기술력과 똑똑함을 고려하면 그녀는 쉽게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 거야. 병원 CCTV뿐만 아니라 그녀의 모든 행동과 접촉 인물들을 추적해 같은 시간 강지연은 K테크의 사무실에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는 밤새 잠을 설친 탓에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그녀는 어제 권태호와의 만남이 자신의 계획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녀의 복수심을 더욱 불태웠다. 그녀는 권태호의 분노를 이용해 이준호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권태호가 이준호에 대한 의심을 갖도록 유도할 것이었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이준호가 진행하는 모든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해킹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K테크의 보안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것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 그녀가 5년 전 개발했던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해킹 기술은 그 누구도 감지할 수 없을 만큼 정교했다. 그녀는 이준호의 이메일 계정, 그의 개인 클라우드, 그리고 그가 숨겨놓은 비밀 서버까지 모두 침투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이준호의 비리 증거들을 찾아냈다. 그녀는 이준호가 K테크의 기술을 빼돌려 자신의 개인 회사를 설립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가 과거에 권태호의 이름으로 그녀의 기술을 강탈하고 그녀를 짓밟았던 사건의 진실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녀는 이준호의 비리 증거를 권태호에게 넘겨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녀는 권태호를 믿을 수 없었다. 그는 5년 전 그녀를 배신했던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이준호의 비밀 서버에서 권태호의 서명이 위조된 계약서들을 발견했다. 그녀는 이준호가 권태호의 이름을 팔아 불법적인 거래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 증거들은 이준호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녀는 이 모든 증거들을 자신의 개인 서버로 옮겼다. 그녀는 이 증거들을 권태호에게 넘기기 전에 먼저 이준호에게 직접 복수할 계획을 세웠다. 점심시간, 지연은 회사 식당에서 이준호와 마주쳤다. 이준호는 지연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말했다. 김수연 씨,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나? 그의 목소리에는 미심쩍음이 가득했다. 지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하지만 제 얼굴이 흔한 편인가 봅니다. 그녀는 이준호의 질문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준호의 비리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이준호는 지연의 눈빛에서 묘한 자신감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지연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사적인 생활을 파헤치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그는 그녀의 신분이 위조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다. 같은 시간, 권태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김 이사가 가져온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보고서에는 김수연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과거에 강지연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5년 전 K테크의 기술을 강탈당하고 잠적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권태호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5년 전 강지연을 억울하게 몰아붙였고 그녀를 철저히 배신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가슴은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 찼다. 그는 곧바로 강지연을 찾기 위해 움직였다. 그는 그녀가 현재 K테크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녀를 찾아가 모든 진실을 밝히고 사과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그의 눈앞에서 사라진 뒤였다. 그날 저녁, 지연은 민준의 병실로 향하는 길에 이준호의 부하들에게 납치당했다. 그녀는 그들의 손에 끌려가면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준호가 자신을 해치려 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주머니에 숨겨놓았던 작은 녹음기를 켰다. 그녀는 이준호가 자신을 협박하는 모든 내용을 녹음할 계획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손에 이끌려 이준호의 비밀 아지트로 향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이준호가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아들 민준까지도 납치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이준호의 비밀 아지트는 서울 외곽에 버려진 공장이었다. 쇠락한 건물들 사이로 스며드는 찬바람은 강지연의 마음속 차가운 분노와 흡사했다. 그녀의 두 손은 밧줄로 묶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 없었다. 이준호는 그녀 앞에 나타나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김수연? 아니, 강지연 씨. 오랜만이군. 5년 만에 다시 보니 감회가 새롭지 않나? 이준호의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감회란요? 오히려 당신의 비열함이 여전하다는 사실에 실망했었네요. 그녀의 비웃음 섞인 말에 이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지연의 뺨을 세게 때렸다. 지연의 얼굴이 돌아갔지만 그녀는 고통스러운 표정 대신 냉철한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감히 내게 그런 말을 해. 너 따위가 내게 함부로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이준호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당신이야말로 자격이 없어. 내 기술을 훔치고 내 인생을 망가뜨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내게 함부로 말해? 지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의 주머니 속에 숨겨진 녹음기는 이준호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준호는 그녀의 단단함에 당황했다. 5년 전에 나약하고 순진했던 강지연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는 이제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여전사였다. 그는 그녀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잔인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네가 그렇게 자신만만한 이유가 뭔지 알아? 네, 아들 때문이겠지. 그의 말에 지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지언정 아들 민준만은 안전하게 지키고 싶었다. 이준호는 그녀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네가 내 앞에서 감히 까불 수 있는 건 네 아들이 병원에 있기 때문이겠지. 하지만 곧 그 아이도 이 세상에서 사라질 거야. 무슨 소리야, 민준이한테 손대지 마. 지연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그녀의 몸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이준호는 악마처럼 웃었다. 손대지 말라고 이미 늦었어. 내가 네 아들을 납치할 계획을 세웠거든. 네 아들이 사라지면 넌 더 이상 나에게 대적할 수 없겠지. 넌 영원히 내 노예가 될 거야. 그의 말에 지연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손을 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몸부림치며 묶인 손을 풀려 했지만 밧줄은 그녀의 손목을 더욱 파고들었다. 같은 시각 권태호는 김 이사에게서 지연의 납치 소식을 들었다. 이사님, 김수연, 아니, 강지연 씨가 납치된 것 같습니다. 이준호 이사 쪽 사람들의 소행인 것 같습니다. 김 이사의 말에 권태호는 이성을 잃었다. 그는 강지연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까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이준호가 자신을 향한 복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인질로 삼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더 이상 이준호의 비리를 파헤칠 시간이 없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사병들을 소집했다. 이준호의 아지트를 찾아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강지연과 내 아들을 구해내.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권태호는 직접 이준호의 아지트로 향했다. 그는 차 안에서 핸들을 잡은 채 5년 전의 후회와 분노에 휩싸였다. 그가 조금만 더 강지연을 믿었다면, 그가 조금만 더 그녀를 보호하려 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분노했다. 한편 지연은 이준호의 아지트에서 필사적으로 탈출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개발한 위치 추적 기술을 이용해 자신의 위치를 외부에 알리려 했다. 그녀는 묶인 손으로 어렵사리 자신의 스마트워치를 작동시켰다. 그녀는 자신의 위치를 권태호에게 보내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위치 정보는 K-테크의 서버를 통해 전송되었고
이준호의 부하들이 그녀의 행동을 감지했다. 저 여자, 뭘 하는 거야? 부하 중 한 명이 소리쳤다. 지현은 마지막 힘을 다해 위치 정보를 전송했다. 그리고 그녀의 스마트워치는 산산조각이 났다. 이준호는 분노에 차서 지현의 머리채를 잡았다. 감히 네가 날 배신해. 네 아들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나? 네가 보낸 위치 정보는 곧바로 삭제될 거야. 아무도 너를 찾지 못할 테니. 마음 편히 있어. 이준호의 말에 지현은 절망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사실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다. 하지만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권태호였다. 그는 지현이 보낸 위치 정보를 감지하고 즉시 자신의 사병들과 함께 현장으로 출동했다. 이준호는 권태호의 등장에 당황했다. 그는 권태호가 자신을 쫓아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권태호, 네가 왜 여기에? 이준호는 권태호를 향해 소리쳤다. 내 아내와 내 아들을 건드린 죄, 내게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거야. 권태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권태호와 그의 사병들은 이준호의 부하들과 격렬한 싸움을 벌였다. 권태호는 직접 싸움에 뛰어들었다. 그는 이준호의 부하들을 단숨에 제압하고 지현에게로 달려갔다. 그는 지현의 묶인 손을 풀어주며 그녀를 품에 안았다. 괜찮아. 내가 왔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현은 그의 품에 안겨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권태호가 자신을 구하러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그가 여전히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구하러 왔다. 그녀는 그의 품에서 안도와 동시에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지려 했지만 권태호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뺨에 묻은 핏자국을 닦아주며 말했다. 이준호는 네 아들을 납치할 계획을 세웠어. 그의 말에 지현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이준호가 자신의 아들에게 손을 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권태호의 도움 없이는 아들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권태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내 아들을 구해줘. 지현의 말에 권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하지 마. 내가 내 아들을 반드시 구해낼 거야. 그는 지현의 손을 잡고 이준호의 비밀 아지트 밖으로 나왔다. 이준호는 이미 도망친 뒤였다. 하지만 권태호는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민준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아들을 향한 간절한 부성애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민준이 입원한 병원 로비는 아수라장이었다. 권태호가 이끄는 K테크의 경호팀과 이준호의 사설 경호원들이 뒤엉켜 격렬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이준호는 이미 병원 내부로 진입해 민준의 병실로 향하고 있었다. 그의 목적은 명확했다. 민준을 인질로 삼아 권태호를 협박하고 자신의 모든 비리를 덮는 것. 강지현은 권태호의 손을 잡고 그의 뒤를 쫓았다. 그녀의 심장은 불안과 공포로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빨리요. 민준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걱정 마. 내가 막을 거야. 권태호는 지연을 안심시키며 병실 복도를 전력 질주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끓어오르는 부성애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준호에게서 자신의 아들을 지켜야만 했다. 5년 전 자신이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그는 반드시 민준을 구해내야 했다. 민준의 병실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이미 이준호가 들어와 있었다. 그는 민준을 침대에서 끌어내려 납치하려 하고 있었다. 민준은 잠에서 깨어나 낯선 남자의 행동에 겁에 질려 울고 있었다. 엄마, 엄마, 민준의 울음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이준호, 거기서. 권태호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병실을 뒤흔들었다. 이준호는 권태호의 등장에 당황했다. 그는 권태호가 이렇게 빨리 자신을 쫓아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는 민준을 인질로 삼아 권태호를 협박하려 했다. 하지만 권태호는 이준호의 의도를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총을 꺼내 들고 이준호를 겨냥했다.
내 아들에게서 손 떼. 당장. 권태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준호는 권태호의 행동에 당황했다. 권태호, 네가 감히 날 쏠 수 있을 것 같아. 난 내 사촌 동생이야. 나에게 사촌 따위는 없어. 나에게 있는 건 오직 내 아들뿐이야. 권태호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바로 그때 강지연이 병실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녀는 이준호와 권태호 사이를 가로막고 민준에게 달려갔다. 그녀는 민준을 품에 꼭 안고 그를 보호했다. 민준아, 괜찮아. 엄마가 왔어.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민준을 단단히 품에 안았다. 이준호는 지연의 등장에 놀랐다. 그는 그녀가 이미 권태호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강지연, 네가 감히 날 배신해. 네가 날 권태호에게 팔아넘긴 거였군. 배신, 당신이 먼저 내 기술을 훔치고 내 인생을 망가뜨렸잖아. 당신은 이미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 지현은 이준호에게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5년 전의 상처와 분노가 다시 한번 터져나오는 것을 느꼈다. 권태호는 지현의 말을 듣고 모든 진실을 깨달았다. 이준호가 자신의 이름으로 강지현의 기술을 훔치고 그녀를 배신했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무지함과 오만함에 분노했다. 그는 총을 내리고 이준호에게 달려가 그의 멱살을 잡았다. 네가 감히 내 아내와 내 아들을 건드려 네가 감히 내 이름으로 그런 짓을 저질러. 권태호의 분노는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거대했다. 그는 이준호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이준호는 권태호의 주먹에 맞아 바닥에 쓰러졌다. 병원 복도에서 싸움을 벌이던 권태호의 경호팀과 이준호의 사설 경호원들도 권태호의 등장에 싸움을 멈췄다. 권태호의 경호팀은 이준호의 사설 경호원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모두 체포했다. 권태호는 이준호를 일으켜 세워 그의 멱살을 다시 잡았다. 네가 저지른 모든 죄, 낱낱이 밝혀낼 거야. 그리고 그 대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거야. 그의 목소리는 차가운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연은 권태호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5년 전에 오만한 권태호가 아니었다. 그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한 명의 아버지였다. 그녀는 권태호가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지려 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에 대한 미묘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경찰이 출동하고 이준호는 체포되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권태호, 넌 날 이길 수 없어. 난 아직도 내게 비밀이 많아. 네가 날 이렇게 쉽게 감옥에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마지막 말은 권태호의 마음속에 또 다른 의문을 남겼다. 이준호의 체포 소식은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K테크의 주가는 폭락했고 회사 내부에서는 혼란이 가중되었다. 하지만 권태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회사 내부의 혼란을 수습하고 이준호의 비리 네트워크를 뿌리 뽑기 위해 움직였다. 그는 강지연에게 손을 내밀었다. 나와 함께 해줘. 우리 힘을 합쳐 이준호의 모든 죄를 낱낱이 밝혀내자. 지현은 그의 제안에 망설였다. 그녀는 그를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민준의 병원비와 자신의 복수를 위해 그와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권태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좋아요. 당신과 함께 하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둘게요. 나는 당신을 믿지 않아요. 나는 오직 나 자신과 내 아들을 믿을 뿐이에요. 권태호는 그녀의 말을 듣고 미소 지었다. 그는 그녀의 단호함과 강인함이 마음에 들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고마워. 내가 당신의 신뢰를 얻을 때까지 기다릴게. 그리고 내가 당신을 위해, 그리고 우리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을 약속할게. 그들의 손이 맞닿는 순간 두 사람은 5년 전의 오해와 상처를 조금이나마 씻어내는 듯했다. 그들은 이제 적이 아닌 동지였다. 그들은 함께 이준호의 모든 비리를 파헤치고 K테크를 재건하며
그리고 그들의 아들을 지켜내기 위한 길고 긴 싸움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그들의 손이 맞닿는 순간이었다. 이준호의 체포 이후 K-테크는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 섰다. 언론은 연일 총수 아들의 비리와 5년 전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해 보도하며 여론을 들끓게 했다. 회사 내부에서도 이준호 라인에 속했던 임원들과 직원들이 대거 숙청되면서 혼란이 극에 달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권태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사회에 자신의 아들 민준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강지현의 복직을 추진했다. 이준호의 체포로 권력의 공백이 생긴 지금 권태호는 명실상부한 K-테크의 유일한 총수가 되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강지현이 있었다. 두 사람은 밤낮 없이 이준호의 비리 증거를 파헤쳤다. 권태호는 K-테크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했고 지연은 자신의 천재적인 해킹 기술로 이준호의 비밀 서버와 차명 계좌를 추적했다. 그녀는 이준호가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와 정치권의 거물들과 연관된 검은 거래 내역을 발견했다. 이준호는 단순히 K-테크의 기술을 빼돌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K-테크의 기술을 무기로 권력을 탐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거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한데요. 지연은 자신이 찾아낸 자료를 권태호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자료에는 이준호가 해외 무기 밀매상과 접촉한 정황,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한 내역이 담겨 있었다. 권태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다. 이준호, 이놈이 감히 K-테크를 이런 일에 끌어들이다니. 권태호는 지현에게서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5년 전 이준호를 의심하고 강지현을 믿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지현에게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지현을 바라보며 말했다. 미안해. 5년 전 내가 널 믿었어야 했었는데. 지현은 권태호의 사과에 씁쓸하게 웃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인데.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가 진심으로 미안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권태호는 그녀의 마음을 알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지현의 마음을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그는 민준을 찾아가 함께 놀아주고 지현이 좋아하는 음식을 사다 주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민준은 권태호를 좋아했다. 그는 권태호를 멋진 아저씨라고 부르며 따랐다. 민준의 순수한 모습은 권태호와 지현의 관계를 조금씩 변화시켰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의 병세가 다시 악화되었다. 고열과 두통, 그리고 구토 증상까지 보이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지현은 절망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민준을 지키려 했지만 그녀의 노력은 허사로 돌아가는 듯했다. 그녀는 민준의 병실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괜찮아. 민준이는 괜찮을 거야. 권태호가 그녀의 곁에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았다. 지현은 그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울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위안을 얻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곁에 있어준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그녀의 진심이 담긴 말에 권태호는 그녀를 더욱 힘껏 안아주었다. 그는 그녀의 눈물과 슬픔을 모두 받아주고 싶었다. 그때 권태호의 비서 김 이사가 다급하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준호가 탈옥했습니다. 김 이사의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은 경악으로 굳어졌다. 이준호는 권태호와 지현에게 복수하기 위해 탈옥했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처럼 모든 것을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권태호는 지현을 안심시켰다. 걱정 마. 내가 널 지킬 거야. 그리고 민준이도.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글거리는 불꽃처럼 이준호를 향한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준호가 무슨 짓을 할지 알고 있었다. 그는 이준호가 자신의 모든 비밀을 폭로하고 K-테크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지연은 권태호의 말에 안도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 그녀는 권태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 함께 이준호를 막아요. 이번에는 제가 당신을 도울게요. 그녀는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권태호와 함께 이준호의 마지막 발악을 막아낼 것이다. 두 사람은 이제 완벽한 동맹을 맺고 이준호와의 마지막 대결을 준비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복수심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싹트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위해 싸워야만 했다. 이준호의 탈옥 소식은 K-테크를 넘어 한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다. 그는 권력과 기술, 그리고 복수심이 뒤섞인 폭탄이었다. 권태호는 지현과 민준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이준호를 추적하기 위한 비상체제를 가동했다. 그는 김이사를 비롯한 자신의 최측근들에게 이준호의 예상 행보를 분석하고 모든 출입국 관리소에 그를 쫓는 인물을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준호는 이미 권태호의 모든 수를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권태호의 사무실에 몰래 잠입해 K-테크의 서버에 악성 코드를 심어 놓았다. 이 악성 코드는 정해진 시간에 발동되어 K-테크의 모든 전산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권태호와 관련된 모든 비공개 문서를 언론에 유출시킬 계획이었다. 이준호는 권태호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파괴하려 했다. 바로 K-테크의 명성과 그의 명예. 권태호, 네가 날 가두려 했지. 내가 너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줄 거야. 이준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한편 지현은 민준의 곁을 지키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민준의 병세가 악화될까 걱정하면서도 권태호가 이준호에게 당할까 두려웠다. 그녀는 권태호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민준을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켜고 이준호가 보낸 악성 코드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개발했던 기술을 기반으로 이준호의 해킹 패턴을 분석했다. 이준호, 그가 뭔가 꾸미고 있어. 지연은 이준호가 K-테크의 서버에 침투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민준을 권태호의 경호팀에게 맡기고 K-테크의 서버실로 향했다. 그녀는 이준호의 악성 코드가 발동되기 전에 그것을 막아야 했다. K-테크의 서버실은 거대한 컴퓨터들이 뿜어내는 열기와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현은 자신의 노트북을 서버에 연결하고 악성 코드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고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춤추듯 날아다녔다. 그녀는 악성 코드의 복잡한 구조를 단숨에 파악하고 그것을 해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준호의 악성 코드는 그녀의 예상보다 훨씬 더 정교했다. 그것은 지연의 모든 해킹 기술을 차단하고 있었다. 빌어먹을. 지연은 초조해졌다. 그녀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준호의 악성 코드가 발동되면 K-테크는 끝장이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모두 권태호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녀는 권태호가 이준호에게 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기술을 동원해 악성 코드의 마지막 방어벽을 뚫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의 곁에 권태호가 나타났다. 그는 이준호가 K-테크 서버를 해킹했다는 사실을 알고 곧바로 달려온 것이었다. 그는 지연의 옆에 앉아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아? 내가 왔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시간이 없어요. 이 악성 코드를 막아야 해요. 지연은 권태호에게 말했다. 권태호는 지연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할 수 있어. 당신은 천재잖아. 나를 믿고. 당신 자신을 믿어. 그의 말에 지연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의 믿음과 지지에 용기를 얻었다. 지연은 마지막 힘을 다해 악성 코드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코드를 한 줄 한 줄 분석하며 이준호가 숨겨놓은 비밀 코드를 찾아냈다. 그것은 그녀와 권태호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암호였다.
이준호는 그들의 관계를 비웃듯 그들의 이름을 암호로 사용한 것이었다. 이준호, 정말 비열하군. 지연은 이를 갈며 말했다. 그녀는 권태어의 도움을 받아 암호를 해독했다. 그리고 마침내 악성 코드의 모든 방어벽을 뚫고 그것을 삭제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의 노력 덕분에 K-테크의 서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권태호와 지현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흘러내렸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이준호의 마지막 발악을 막아냈다. 바로 그때 그들의 앞에 이준호가 나타났다. 그는 권태호와 지연이 자신의 악성 코드를 막아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그들의 눈앞에서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다. 그는 서버실의 전원 공급 장치에 폭탄을 설치했다. 권태어, 네가 날 이겼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난 너와 함께 여기서 죽을 거야. 이준호는 비열하게 웃으며 폭탄의 스위치를 눌렀다. 권태호는 지현의 손을 잡고 그녀를 서버실 밖으로 끌고 나왔다. 그들은 가까스로 폭발을 피했다. 서버실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다. 이준호는 폭발과 함께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복수심에 스스로를 파괴했다. 이준호의 죽음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권태호와 지연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그들은 모든 위협에서 벗어났다. 권태호는 이준호의 모든 비리를 언론에 폭로하고 K-테크의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연은 자신의 신분을 되찾고 K-테크의 기술 총괄 이사로 복귀했다. 그녀는 권태호와 함께 K-테크를 재건하고 이준호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동료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를 확인했다. 이준호의 죽음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그의 몰락은 K-테크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었다. 권태호는 모든 것을 잃은 채 스스로 파멸의 길을 택한 이준호의 죽음 앞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는 K-테크의 투명성을 회복하고 기업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이준호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공개했다. 언론은 권태호의 과감한 결정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준호가 저지른 횡령, 배임, 그리고 기술 유출의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면서 K-테크를 향한 대중의 비난 여론은 점차 사그라들었다. 이거 정말 큰 결정이셨어요. 이사님. 김 이사는 권태호에게 말했다. 이 모든 것을 공개하면 우리 회사도 큰 타격을 입을 텐데. 타격 이미 골물대로 골문 상처였어. 도려내지 않으면 회사는 결국 썩어 문드러질 거야. 권태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이준호의 죽음을 헛되이 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이준호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K-테크를 깨끗한 기업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의 옆에는 강지현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인 강지현으로 돌아와 K-테크의 기술 총괄 이사 자리에 올랐다. 그녀의 복귀는 직원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5년 전 K-테크에 의해 모든 것을 잃었던 그녀가 이제는 K-테크의 심장부에서 권태호와 함께 회사를 이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5년 전 자신의 기술을 훔쳐갔던 회사에서 이제는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며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 두 사람은 밤낮 없이 함께 일하며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쌓아갔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소울메이트였다. 권태호는 지현의 뛰어난 기술력과 냉철한 판단력에 감탄했고 지현은 권태호의 리더십과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그들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민준의 병세도 호전되었다. 권태호는 민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었고 민준은 권태호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민준의 입에서 아빠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지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상처가 한순간에 치유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이제 권태호와 민주가 함께 진정한 가족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의 병원에서 희소식이 들려왔다. 민준의 병이 완치되었다는 것이다. 지연은 기쁨에 겨워 권태호를 껴안고 울었다. 권태호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이제 우리 모두 행복할 수 있어.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돼. 두 사람은 민준과 함께 병원을 나섰다. 그들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민준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지연은 권태호의 손을 잡고 말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었어요. 권태호는 지연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말했다. 내가 더 고마워. 당신과 민준이를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건 내게 가장 큰 축복이야. 그들의 대화는 마치 5년 전의 오해와 상처를 모두 씻어내는 듯했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이준호의 죽음으로 남겨진 K-테크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며 회사를 더욱 성장시켰다. 권태호는 K-테크를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현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아직 완벽하지 않았다. 이준호가 K-테크를 무너뜨리기 위해 숨겨놓은 마지막 폭탄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준호는 죽기 전 K-테크의 가장 중요한 기술인 프로젝트 제우스의 핵심 코드를 암호화하여 숨겨놓았다. 이 코드가 없으면 K-테크의 새로운 기술 개발은 불가능했다. 이준호는 자신이 죽더라도 권태호를 끝까지 괴롭히고 싶었던 것이다. 권태호와 지현은 이준호가 남긴 마지막 퍼즐을 풀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이준호가 남긴 암호는 그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동원했지만 암호는 쉽게 풀리지 않았다. 그들은 이준호의 복수심이 얼마나 깊고 집요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들은 이준호의 마지막 저주를 풀어내기 위해 그와의 마지막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다. 이준호의 마지막 저주. 프로젝트 즈스의 암호는 권태호와 강지현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였다. 이준호는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려 했지만 그의 복수심은 암호라는 형태로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권태호와 지현은 모든 것을 동원하여 암호를 풀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준호가 남긴 암호는 그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했다. 그것은 단순한 코드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준호의 모든 기억과 감정이 담긴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다. 이 암호, 이준호가 남긴 마지막 함정이에요. 지연은 밤샘 작업으로 지친 눈을 비비며 말했다. 그녀는 암호의 깊숙한 곳에서 이준호의 숨겨진 메시지를 발견했다. 그것은 그가 5년 전부터 권태호를 증오하고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해 왔는지 보여주는 증거였다. 권태호는 지연의 옆에 앉아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아. 우리가 함께라면 풀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그녀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는 지연의 천재적인 두뇌와 자신의 냉철한 판단력이 합쳐지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두 사람은 암호를 다시 처음부터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준호의 비리 내역, 그의 과거 행적, 그리고 그의 모든 인맥을 다시 한번 조사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준호가 남긴 암호가 단순히 기술적인 암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의 감정과 기억을 담은 일종의 감정 암호였다. 지연은 이준호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그가 가장 사랑했던 것, 그리고 그가 가장 증오했던 것을 연결해 암호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어린 시절 사진, 그의 첫사랑, 그리고 그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조사했다. 그리고 그녀는 이준호가 남긴 암호가 그의 아버지의 생일과 첫사랑의 이름, 그리고 그의 가장 큰 실패를 상징하는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준호, 그는 결국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지연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권태호는 지현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이준호의 모든 악행이 인정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상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준호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이준호가 남긴 마지막 저주를 풀어내기 위해 그의 모든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그는 이준호의 아버지에게 연락했다. 권태호의 아버지이자 이준호의 삼촌이었다. 그는 이준호의 아버지를 만나 그동안 이준호가 저질렀던 모든 비리를 이야기했다. 이준호의 아버지는 아들의 모든 죄를 알고 충격을 받았지만 그는 권태호의 진심을 보았다. 권태호는 이준호가 남긴 암호에 대한 단서를 얻었다. 그리고 그 단서는 이준호가 가장 사랑했던 그의 어머니의 유품에 있었다. 권태호와 지현은 이준호의 어머니의 유품을 찾아 나섰다. 그들은 그녀의 유품에서 작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편지에는 이준호의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이 적혀 있었다. 아들아, 너의 가장 큰 재산은 너의 재능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란다. 너의 마음을 잃지 마렴. 편지에는 이준호의 어머니가 가장 아끼던 반지와 함께 작은 USB가 숨겨져 있었다. USB 안에는 프로젝트 즈스의 핵심 코드가 담겨 있었다. 이준호는 죽기 전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자신의 복수심을 버리고 진실을 밝히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권태호와 지현은 프로젝트 제우스의 핵심 코드를 통해 K-테크의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 그들은 이준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고 그의 재능을 좋은 곳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K-테크는 그들의 노력 덕분에 더욱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몇 년 후 K-테크는 전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이 되었다. 권태호와 지현은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민주는 건강하고 총명한 아이로 자랐다. 그는 권태호와 지현의 지혜와 재능을 모두 물려받아 미래의 K-테크를 이끌어갈 후계자가 되었다. 어느 날 저녁, 권태호와 지현, 그리고 민주는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했다. 지현은 권태호의 손을 잡고 말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고 진정한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어요. 권태호는 지현을 껴안으며 말했다. 내가 더 고마워.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영원히 어둠 속에서 헤매었을 거야. 당신과 민준이는 내 인생의 빛이야. 민주는 아빠와 엄마의 모습을 보며 해맑게 웃었다. 그는 그들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복수와 증오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사랑과 용서,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감동적인 여정이었다.